인간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절망. 회의와 냉소 사이에 태어난 하드보일드라는 스타일은 이 영화를 정확히 수식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영화가 바라보는 세상은 시종일관 차갑습니다. 살인, 납치, 인신매매가 빈번한 설정. 그리고 그 해결책은 법이 아닌 죽음의 심판이죠. 매니아가 확실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 중 하나가 바로 저죠. 하드보일드를 기대하는 분들, 화끈한 액션을 기대하는 분들, 그리고 심파와 코미디에 지친 분들에겐 이 영화는 오아시스와 같은 영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황정민, 이정재 배우가 다시 뭉쳤습니다. 신세계 브라더의 재림이죠. 홍원창 감독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액션 영화에서 스토리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골격 수준이죠. 물론 감성 액션, 공포가 혼합된 액션 등 장르가 혼합되면 또 다르겠죠. 하지만 이 최소한이라는 단어는 영화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뿐이 아니죠. 어떠한 분야든 설명은 쉽고 함축은 어렵습니다. 이 최소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편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춘 이야기입니다. 딸을 구해야 하는 아빠, 형의 복수를 해야 하는 동생. 전반적으로 클리셰를 활용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움직여야 하는 동기와 동력은 강력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설정이죠. 액션을 보여줄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야기의 확장성과 리듬감은 부족해 보입니다. 게다가 개연성의 문제가 커서 극중 서사의 문제점을 인지한다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 영화죠. 레이는 인남을 쫓고 그러다 만나면 싸우고 또 도망치고 또 싸우고 단순한 이야기이자 기시감이 강한 스토리의 108분의 반복이죠. 도중에 방콕 마피아의 인신매매죄를 인남이 급습하고 방콕 마피아가 분노하게 되는데 이야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레이에게 부하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갈수록 사건이 어려워지고 갈등은 깊어지고 어둡고 축축한 하드보일드 특유의 쫀득함은 부족합니다. 다만 그 부족함을 액션과 스타일로 채우려 하죠. 최고의 시나리오는 확실히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의 목적이 액션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엔 괜찮은 시나리오라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촬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의 시작인 로케이션 또한 너무 훌륭하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서사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이 영화의 미장센입니다. 일단 방콕이라는 공간이 너무나도 신선해요. 게다가 그 공간은 주인공을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죠. 법과는 멀어 보이는 공간, 어떨 땐 시장 같고 어떨 땐 할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엠버톤으로 색을 보정한 이 장소는 주인공이 있기엔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쳐 보이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주는 느낌을 잘 담았어요. 정오가 주는 불편함, 야경이 주는 서글픔, 짧은 순간의 매지가워가 주는 혼란과 변화의 감정도 훌륭하게 담았습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장인이 만난 느낌입니다. 화려한 카메라 워크의 액션씬도 좋았지만 공간을 살린 대화의 픽스샷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더군요. 한 폭의 회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매력은 역시 액션에 있습니다. 스토리를 다 빼고 순수한 액션 그 자체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좋았어요. 슬로우와 패스트로 오가고 피사체의 급속도로 붙었다 멀어지고 순간의 차이를 만들며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300이 떠오르더군요. 눈이 할 수 없는 걸 영화에서 보여주면 영화는 사실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전시적으로 바뀌죠. 사람의 시선과 유사한 핸드헬드와 롱테이크 촬영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게 이러한 지점이죠. 이 영화는 앞서 말했듯 슬로우와 패스트로 오가고 필요할 땐 스테디캠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연 눈이 할 수 없는 거죠.
게임 연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레 전시하는 영화죠. 중요한 건 그 전시물이 제법 볼만하다는 겁니다. 재밌어요. 합은 잘 짜여 있고 부서지고 구르고 하는 스턴트의 쾌감도 좋습니다. 특히 레이가 왜 인간 백정이라 불리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슬로우가 너무나도 반복되어 피곤한 감은 있었습니다. 중요할 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액션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황정민 배우는 이미지 소모가 심해 피로감과 기시감이 들었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확실히 빛나더군요. 연기는 절제되어 있지만 조금의 틈으로 감정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또 휴머니즘이 있는 마스크는 인남이라는 캐릭터와 잘 어울렸습니다. 시선 처리만으로도 절실함과 처절함은 잘 전달되었죠. 게다가 중간 보스도 거대한 패거리도 없는 단 2명의 캐릭터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화려한 레이에 비해 인남은 캐릭터 디자인이 평범해 쉽게 균형감을 잃을 수 있었는데 무게감을 잘 유지해주더라고요. 캐릭터뿐 아니라 극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를 마추모처럼 소화하더군요.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죠. 또 이번 영화의 등장씬도 관상과 같이 강렬합니다. 검은색 정장들이 가득한 장례식. 레이는 날리는 흰 코트와 큼지막한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하죠.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물. 대사 하나 없는 그의 등장은 극의 긴장감을 순간적으로 응축시키죠. 사실 영화의 악역인 만큼 인남에 비해 할애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레이에 대한 설정과 설명은 대부분 대사로 흘러나오죠. 인간 백정이다. 피를 흩뿌리고 다닌다. 그게 그의 방식이다. 그럼에도 외적 묘사와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몇몇 분에겐 입체적이지 못한 단편적인 인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장르 영화에서의 악역이 주인공을 막아서는 가장 큰 존재이자 장치라면 레이의 단편성은 캐릭터의 일관성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숨막히는 위기감과 폭발하는 광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레이가 등장할 때마다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듭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두 주연을 보면 확실히 액션은 단순한 폭력의 행위가 아닌 캐릭터 묘사의 일환이란 생각이 듭니다. 폭력을 보여주는 것이 액션 영화의 단 하나의 목적이라면 전문 스턴트가 하는 게 훨씬 훌륭하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황정민과 이정재는 인남과 레이가 되어 자신의 캐릭터답게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더라고요. 물론 방콕의 시가전에선 그러한 캐릭성이 죽고 스펙터클로만 승부해서 아쉬웠지만요. 또 이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배우가 있죠. 바로 박정민입니다. 박정민 배우를 보면 참 도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서번트 증후군의 아이, 사바하에선 사이비 종교의 신도, 변산에서의 철없는 래퍼. 이번 작품 또한 쉽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방콕의 트랜스젠더죠. 건조할 수 있는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응축된 긴장감을 이완시켜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딩의 감정의 해소도 이 캐릭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죠. 앞선 두 가지 역할은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비중이 작고 인남과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된 느낌은 아니라 마지막의 감정은 잘 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박정민 배우의 잘못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줄 거리로 승부하고 그 보여줄 거리는 잘 만들었어요. 전형적인 상업 오락 영화죠. 다만 디테일을 놓친 건 아쉬웠습니다. 영화 초반 불필요한 블랙아웃이 많아 감정이 끊기기도 하고 등장하는 위기의 대부분이 예상되는 타이밍마다 딱딱 등장해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에만 너무 심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순간순간 들었어요. 관객과의 수싸움에서 앞서가는 지점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오락영화가 될 것 같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